네,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두 번째 유현주입니다. 지금은 방역 수칙을 기본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주에서 천연 비누 공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화장품 제조업,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화장 비누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확장을 해서 보통 제 공방을 차려서 화장품 제조 공방까지, 공방보다 이제 공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로 따지면 네 번째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저럼보다는 저의 얘기를 듣고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나은 공방 창업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누 공방 계약할까 말까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창업 공방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은 모이지 않고 밖에 나가는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면 내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걸 문화회관 같은 데 가셔서 수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수업의 빈도가 낮긴 해요.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접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지금 상황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처음이라도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 저는 조언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준비하셨던 분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좀 더 두고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잠식되는 그 시점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나는 자격증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아니면 판매까지 이루어져서 좀 수출까지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위에서 말리고 있다고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솔직히 아니세요. 나는 단순하게 공방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을 보거나 아니면 주위를 보면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접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준비해와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분들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트렌드가 천연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주의 이런 부분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그거와 상관없이 공방 창업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고 판매 전선에 뛰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방에 있으면 수강생이 막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가 직접 판매했을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좀 많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천연비누, 수제비누, 이제는 화장비누라고 하죠. 이런 그 화장비누 창업이 됐든 안 됐든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화학적인 요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중의 것 뭐가 있을까요? 보통 화학적인 물질이라고 하면 인공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뭐 색소, 향을 위해서 향료를 넣고요. 그리고 뭐 합성, 계면, 활성제, 그리고 천연이 아닌 인공 방부제, 그리고 경화제라고 해서 비누가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경화제를 넣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천연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는 몇 년 전부터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연을 쓰게 되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연 비누는 화장품이 바르는 화장품은 아닌데도 비누를 써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비누에 어떤 기능을 넣느냐, 내가 기능에 잘 맞게 비누를 만들어 쓰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비누 하나만이라도 단순히 세정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피부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우리 생활 패턴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 간단하게 말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인식 확산하고 천연 비누의 좋은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요즘은 2030 세대라고 하죠. 보통 재미와 간편을 추구하는 이런 세대들도 천연으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편한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난 천연을 쓰겠다. 그래서 인공 합성 재료를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천연만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재료를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트화 되면서 내가 직접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했을 때 지금 창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약 좋은 조건에 공방 자리가 나왔는데 계약을 할까 말까라고 망설여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1층이라든가 공방 계약 건물에 보면은 1층이 많이 비어 있죠. 임대가 많이 낮춰지고 있고 더 공방을 운영을 하려고 아니면 점포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보면은 권리금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리금이 높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권리금이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좋은 자리고 그리고 지금 공방하기 전 금액도 나한테 딱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비누 공방을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 말까라고 하면 저는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그냥 무턱대고 계약을 공방 점포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자기가 갖춰 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기본 기능 갖춰놔야겠죠.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보통 비누 공방을 계약할까 말까 간단하게 따졌을 때 저는 겁내지 말고 창업 준비를 해서 내가 좀 무턱대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손해를 덜 하는 것보다 수익을 내고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그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판매라든가 수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는 부분으로 좀 처음에 포문을 열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꼭 화장 비누, 내 화장품, 비누 욕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자격증을 구비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내가 판매보다 수업 위주로 가거나 기본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려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사 정도의까지의 자격증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한 분야에 비누가 전문이긴 하지만 한 협회의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다른 협회에도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간단한 MP만이라도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하죠. 그래서 공방을 계약하기 전에 지금 준비를 먼저 해 놓으실 거는 첫 번째로 자격증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에 자격증 먼저 무턱대고 계약을 큰 돈을 들어가는 건 맞긴 하지만 큰 돈을 내고 자격증을 발급받는 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맞는 적성이 맞는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계약을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수업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 자격증 더 나아가서는 강사 자격증까지 따고 그러면 내가 강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자격증보다는 강사 자격증까지 물론 협회마다 그걸 다 한 통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그만큼 배우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도 하고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 때 실패 없이 나는 바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혼자 만들었을 때. 그거보다는 어떻게 만들었더니 전혀 안 굳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시간보다 저번보다는 빨리 굳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변동이 생기는 건지 왜 변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때는 초반에는 만들 때마다 다 실패 없이 계속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대량으로 만들 일이 생겼어요. 혼자 만드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 만들 때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10개 만들 때는 몇 분이 걸릴까요? 하나 만들 때 10분이면 10개 만드는데 당연히 100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 만들 때 한 통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스탠비커 만드는 도구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비누 베이스를 녹일 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만 전자레인지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의 와트수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양을 넣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녹이는 양에 따라서 얼만큼 손실 없이 만드느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비누가 파괴되는 거 없이 넣은 재료가 다 보존이 되게 100% 보존돼서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누 베이스 MP를 만들 때 같은 경우는 비누 베이스를 녹이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지 비누 베이스의 재료가 녹아요. 그러면 재료가 녹으면 그 첨가물이라든가 알고 계시는 향이 있는 에센스 오일을 넣어서 우리가 한 번에 섞어서 굳히는 작업을 거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실패도 있어야지 나중에 또 대처 능력이 빨라져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셨고, 그리고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누를 보통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첫 번째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보다도 저는 일상생활에 항상 비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소진이 되고, 그리고 비누는 계속 만들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패턴이 계속 비누를 만들어 써야지 생활할 수가 있어서 비누 없이 쓰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식되었던 게 뭐냐면, 비누 자체에 뭐 수제 비누라든가 일반 비누도 마찬가지고 비누 자체에는 세균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계면활성제 안에는 뭐 세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손을 씻을 때 비누로 손을 씻어서 손에 묻어있는 세균을 없애는 데 비누를 제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손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된다거나 바이러스 전파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누가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천연 비누면 더 좋고, 내가 만들었으면 더 좋고, 내가 만든 좋은 재료로 좋은 비누를 만들었으면 또 판매도 하고 싶고, 널리 알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조금 더 공방 창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 전문 분야에 내가 일조를 하는 부분에 내가 강사로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비누가 어떻다는 걸 아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고, 전문가로서 조언 말고 또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격증은 준비를 하시면서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필수, 그리고 지역맘 카페 공략이 있고요. 스토리텔링 만들기. 제가 이 부분은 넣었는데, 온라인 마케팅 보통 지금 상황에서 공방으로 와서 구매를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줄었죠. 1, 2년 사이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방을 오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만드는 부분, 체험을 하는 부분, 이것도 키트를 통해서 집에서 편하게 재료를 받아서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공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남들한테 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예요. 온라인 마케팅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SNS, 그리고 대부분은 뭐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누 공방 창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방 하시는 분들은 그게 비누가 됐던 다른 종목이 됐던 간에 그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서 그 방송을 보고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보다는 동영상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활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필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 혼자서 고민하고
뭐 다른 분들 글 올리는 거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우리 소상공인 배움터라고 하는 제가 들어있는 지금 요 방송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뭐 그 각 분야의 온라인 창업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서류 작성할 때 아니면 내가 뭐 인테리어 할 때 공방 창업하면 인테리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있을 때 돈을 안 들이는 방법,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수업에 나왔더라고요. 배움터에. 굉장히 이번에 제가 그 제조시설을 한번 차리기 전에 그 유튜브를 봤으면 조금 더 굉장히 많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 거의 다 완료가 되니까 그 방송이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배움터에 있는 지식 내용을 보고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외에 경제인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내용이라든가 우리는 소상공인이니까 보고서 도움을 받을 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마케팅 내 분야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마케팅 조언을 듣거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난 돈 들어가서 싫어 아니면 생각도 못 하겠어 너무 먼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소상공인 통해서 아니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료로 오셔가지고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공방 말고 제조시설을 기존에도 있었지만 하나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분이 조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그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받고 그리고 뭐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나아갈 방향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SNS 부분에 있어서 내가 꼭 아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지역 맘카페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맘카페 중에는 결혼을 하고 뭐 아이가 있는 분들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카페, 온라인 카페에는 그냥 소상공인들만 모여 있는 카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돼서 그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든가 뭐 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그거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보를 얻을 때 저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 있는 원주로 이사를 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기 시작했어요. 내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뭐 마트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뭐 공방이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다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 중심에 우리 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맘카페라든가 이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를 지나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입을 하셔서 내 것만 알리는 것보다 같이 커뮤니티를 항상 활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도 하시고 그리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보 제공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공방 창업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 만들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누를 하나 판다고 뭐 소개를 시켜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보통 천연 비누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 중에 아토피가 있거나 우리 가족 중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잘 때마다 긁고 환절 낄 때마다 피부가 진물이 나고 아니면 뭐 비염이 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 가족 때문에 천연을 시작했다
뭐 천연을 시작한다는 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비누 판매라든가 비누 소개할 때 조금 녹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제가 만드는 것 중에 스크럽 비누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약간 보습 때문에 카카오를 묻히는데 겉에서 보면 설명 없이 보면은 그냥 초콜릿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스크럽 비누를 만든 지 보통 한 5년이 넘었는데 가끔씩 저희 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 할 때 갈 때마다 비누라든가 제가 만든 재료를 가져가서 이렇게 쓰시라고 줘요. 근데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엄마 스크럽 만들어가지고 왔어 하고 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아빠가 초콜릿인 줄 알고 다 드신 거예요. 한 통에 한 15알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드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스크럽 겉에 이제 초콜릿 모양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초콜릿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거나 판매할 때도 가끔 이건 먹는 게 아니라 피부에 양보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끔 우리 아빠가 드셔가지고 저는 좀 당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저희 아빠가 한 통 다 드시고 나서도 문제는 없으셨어요. 대부분 먹는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 설명을 해드리고 먹는 재료로 만들어서 진짜 아빠가 한 통을 다 드실 때까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 방송을 보면 굉장히 웃으실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를 또 같이 넣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방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해 간다면 지금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내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이트가 필요하면은 도메인을 구매를 해 놓고 사이트 구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동해서 분위기를 본다든가, 비누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수업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거리를 구성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준비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내가 공방 창업할 때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방 창업을 해서도 지금 당장 뭐 돈이 안 되는데 이걸 다시 접어봐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창업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공방이 판매를 위한 부분보다는 수업을 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공방을 차려서 어느 정도는 홍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공방이 신뢰성이 있는지, 가면은 강사가 어떻게 해주시는 건지, 내가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분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큼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비누, 만들고 싶은 비누가 있는데 이 비누를 썼더니 얼마큼 내가 좋아지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강사한테 가서, 그 공방에 가서 배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방 창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내가 전문성을 조금 띈다면 좀 자신 있게 공방을 창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생각보다는 창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계약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장 계약 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동네에 오시는 분들만 계약을 수업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주에 있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경기도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깝지 않고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주차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주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 그냥 알려주고 레시피만 제공을 해드리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료증 아니면 자격증까지 같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업 말고 나는 판매에 중점을 주겠다. 아니면 수업하고 판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비누가 보이면 사고 싶고 이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판매까지 같이 가는 거는 보통 수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업하고 판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방은. 그럴 때 내가 처음 공방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공방 준비하는 거 말고 매장 계약할 때 중요한 거. 화면을 보시면 당연히 수업하는 건 좀 전에 알려드렸던 거 교통이라든가 주차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고 판매를 또 같이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매장 계약을 할 때 천연비누라든가 이제 이런 화장비누라고 하죠. 화장비누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파는 경우는 제조시설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제조시설이 있어야 될 경우는 그 건축물 대장 서류를 떼서 같이 사업자 등록증이랑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려고 하기 전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었을 때 근린생활시설 뭐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을 하겠지만 내가 매장을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보통 제조업 허가가 가능한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은 첫 번째로 하지 않고 나는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방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까지 하려고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도 아닌 다른 용도가 바뀌어져 있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이 있어야지 제조해서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 그건 주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제조업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할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한다고 하시면 여기가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제조업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죠. 이거 없이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파기하거나 아니면 공방했다가 나는 조금 확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 되고 밖으로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를 같이 들어가서 하실 경우는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제조업에 허가가 가능한지 꼭 두 가지를 확인하고 매장 계약이 필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조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제 비누 보통 이제 화장 비누라고 하죠. 비누 중심으로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지금 공방만 운영하다가 제조 시설을 내려고 하는데 비누만 하겠다. 그러면 꼭 보통 제조 시설 허가 있는 부분에 기존의 화장품 제조 시설 학원은 우리가 그 옷을 갈아입는 그런 방 포함해가지고 7칸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화장비누, 그죠?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수업하고 요것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분리를 해서 꼭 분리하는 거는 칸이 7칸이 필요가 없고요. 한 칸 안에 뭐 그 제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포장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보관하는 물품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테이핑이라든가 아니면 파티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타이핑 처리를 해서 구역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칸칸이 7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장 비누만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입욕제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향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인기가 많아서 요것까지 사업을 넓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거나 화장품하고 뭐 로션, OEM, ODM을 받아서 확장을 넓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가 제조할 시설을 낼 때 옷을 갈아입는 요 부분까지 포함해서 7칸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공방 5칸, 6칸 정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칸에서는 7칸이 나올 수가 없겠죠. 7칸에 문이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10칸 정도 이상, 10평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평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조시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제 비누만 할 것인지 화장품 OEM을 받아서 진행을 넓혀갈 것인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제조시설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공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1층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수업을 한다거나 제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층 아니라 2층이 조금 상갑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1층이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잘하거나 내가 좀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남들보다 자격 조건을 좀 더 갖췄다거나 하면 멀리서도 찾아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대로변에 있는 그런 큰 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조시설 구비할 때 꼭 구비 서류가 있어요. 필요한 거. 대표자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설의 명세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을 나눴을 때 뭐 이런 부분에서 평면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면 제조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조 품질, 자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미수탁 계약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내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 근생이라고 하죠. 근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서류도 필요하고요. 당연하게 사업주 등록증 필요하고 제조된 거를 만들어서 팔기 위한 부분에서는 책임 판매업 등록도 필요해요. 요 부분은 내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책임 판매업 등록이 안 되면 직원을 써서라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판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요즘에는 통신 판매업,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신 판매업까지 하는 거를 추천이 아니라 필수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거까지 내고 나서 우리가 동네 장사를 할 만큼보다는 온라인까지 넓히는 부분 때문에 이왕이면 통신 판매업까지 내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누를 만드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비누를 제조 과정을 지금 제일 준비 중에 있는 게 비누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제 비누, 뭐 화장 비누 만들 때 보면은 일단은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되고 뭐 향이 나는 에센스 오일이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분말, 기능성 뭐 추출물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습제인 글리세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키트로 받아봤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만드는 과정을 한번 단순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노력 중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거나 판매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업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도 내가 향을 맡거나 이런 것까지는 체험이니까 좋은데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약간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제조 과정을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한 가지를 부각을 시켜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을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제조 과정이 조금 더 3분의 1로 아니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제조 과정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효과는 조금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비누 시장에서 살아남기. 보통 지금 현재 공방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보통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비누만 해서 아니면 체험만 해서 아니면 수업만 해서 이렇게는 솔직히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단체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나 관공서 아니면 우리 문화센터 이런 데 수업을 나가도 아이들이 단순히 비누 만드는 거 말고 비누 만드는 거랑 또 뭐가 있어요? 라고 문의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스칸디아 모스하고 그리고 못을 박아서 실 꿰는 거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스칸디아모스만 가지고 스칸디아모스는 천연 이끼예요. 그래서 우리 습도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천연 이끼라서 체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못을 박아서 실로 아트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그리고 뒤에 불도 넣었어요. 조명까지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성인들도 굉장히 집에서 아니면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접목을 시킨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누하고 그리고 비누에다가 벌레라든가 이런 우리 여름에 모기가 많죠. 오지 않도록 이왕이면 모기 퇴치, 모기 벌레 기피제 이런 재료를 넣어서 비누를 만들고 그 밑에 비누 밑에는 우리 공예 재료를 같이 접목을 해서 계피 스틱하고 그리고 유리 보석 같은 걸 달아서 약간 선캐쳐 느낌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우리 체험을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공예를 위해서 두세 가지 재료를 붙여서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재료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익숙한 재료이긴 한데 같이 붙여놨더니 조금 새로운 트렌드에 공예가 탄생한다든가 이런 흥미도 줄 수 있어서 또 비누 같은 경우는 향이 다 날아가면 똑똑 떼어서 우리가 비누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나중까지 생각하는 공예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누를 만들 때도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닐보다는 종이로 된 포장을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는 또 종이 포장 말고 콩기름이라든가 깨끗한 기름으로만 식물성 기름으로 사용해서 아니면 사탕수수로 만든 포장지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환경 쪽으로 문제가 없이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장까지도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저는 항상 꾸준하게 창업이 됐던 이 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됐던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트렌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트렌드 개발에 여러분들은 어떤 데 관심을 제일 많이 쏟고 계세요? 트렌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잡지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V도 그렇고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요새 미디어 많이 나오죠.
이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뉴스라든가 아니면 현대 우리가 비누를 만든다거나 화장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트렌드 중에 요즘 일반 사람들이 현대에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 무엇인지, 거기서 내가 어떤 비누를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변화되는 트렌드 속에 우리가 비누 만드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보다는 앞으로 미디어 쪽에 관심을 갖고, 현재 포장이라든가 만들 때 그냥 네모나게 뚝 잘라 만드는 것보다 모양 있게 현재 뭐 어떤 캐릭터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뭐 20, 30대 주 고객층이며 20, 30대가 좋아하는 뭐 사회성이 뭔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비누도 단순하게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기능은 당연히 있는데 현재 트렌드에 맞게 좀 변화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 공방 운영 중이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판매도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 없이 비누를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보통 약산성으로 비누를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SCI 분말이라고 해서 약산성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중심으로 기본은 다 섞어서 맨 나중에 에센스 오일이라든가 식물성 오일을 섞어서 뭉쳐놓으면 제 세 번째 그림에 이렇게 뭉쳐져요. 그리고 건조가 다 되면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럼 물이 건조가 돼서 나머지 비누만 남아요. 근데 보통 약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pH가 4.5에서 5.5 사이가 건강한 피부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샴푸 대용이랑 올인원으로 쓰시게 되면 효과가 있는 분들이 많고, 좀 더 아토피가 심하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건강한 비누를 쓰시게 되면 좋아진다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물 없이 비누 만들기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비누 만들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체험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약산성 비누가 요즘 제일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걸 보시고 재료를 보시고 우리 분들이 좀 구할 수 있으면 재료 사서 만들기는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건조 많게는 보름 아니면 2, 3일 뒤에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우리 천연비누 만들기, 공방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나아가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